네, 오늘은 제가 먼저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원형 바닥형을 이루면서 좀 화끈하게 갇혔으면 좋겠는데 일단 바닥에서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종목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한마디는 한미 정상회담 이슈 관련주에 주목하자입니다. 이제 19일에 이제 비행기에 오르셨죠. 이제 방미를 오르셨는데 아마 가장 이제 이슈가 된 게 아마 북미 회담 그리고 이제 남북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마 그런 평화 협정에 관련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비핵화죠. 예. 왜 한반도의 평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을 많이 짓눌러왔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사실 이것만 없다면 우리가 평화 통일만 된다면 러시아 눈치 볼 필요 없죠.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죠. 미국 눈치 볼 필요 없죠. 예, 4대 강국, 일본까지. 이 4대 강국에 벗어나는 길인데 정말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트럼프보다는 조금 더 온화한 일괄 타격보다는 실리적인 그런 외교 협상을 잘해 나갈 것으로 보이면 되겠고요. 오늘 거기에 관련된 주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 한번 리뷰하고 가도록 할까요? 네, 이루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의 이루다는 이제 미용기기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건데 FDA 미용기기 의료기기에서 승인받은 회사가 이 작은 회사 중에서 6개 FDA 승인 회사는 이루다밖에 없습니다. 1위 기업이 6개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루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루다 오늘 보니까 윤석열 주는 어제 정치 테마죠. 어제 좀 강했는데 오늘 좀 가는 종목도 있고 뭐 서현 메탈 같은 그리고 오늘 이재명주가 좀 움직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급등이 나오면 거래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 보시면 되겠고 저는 바닥권에서 매집 완벽하게 돼 있고요. 턴한 부분에서 더 이상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루다는 다음 주 한 주가 남았지만 좀 기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표가 5% 이상 챙기고 나왔고요. 다음 주에 더 아마 한 10% 넘게끔 2.5표까지 달성하는 거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2차 전지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아진산업. 중국의 이제 동풍 실업하고 같이 이제 합작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널려놓은 게 많아요. 중국하고 일본, 인도 쪽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전기차 경량화 있죠. 자동차의 전기차에 가장 필요한 부분 경량화 만드는 소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진산업뿐만이 아니라 뭐 동양 피스톤, 뭐 일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진산업도 지금 완전 바닥권인데 지금 주가들은 지수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적게는 30%, 40%, 마이너스 40%까지 박인셀입니다. 그러면 10,000원에서 6,000원까지 내려오면 마이너스 40%지만 6,000원에서 10,000원 가면 어떻습니까? 70%, 80% 정도 되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장의 조정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진산업도 긍정적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흥국 하나 보겠습니다. 네, 호랑나비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흥국 같은 경우는 시장에 빠질 때 안 빠졌죠. 예,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이 흥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이재명 정치 테마주다. 저는 아마 지금 5월이니까 이제 곧 있으면 6월이잖아요. 6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시장에서 가장 센 테마는 제가 두 가지 고른다고 하면 정치 테마주하고요. 그리고 남북 경협주라고 봅니다. 예, 아마 그 부분에서 보시면서 제가 포진을 좀 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츠 하나 보겠습니다. 하츠. 당신의 주방 렌즈 후드도 하츠입니까? 하츠 보시게 되면 하츠도 이제 이게 왜 오늘 지금 리뷰를 하냐면 이게 남북경협주 개성공단 관련주로 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츠 관련해서 하츠도 상당히 잘 다지고 있다. 주식에서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안 까먹는 게 더 중요하죠. 많이 벌어서 많이 까먹으면 번 게 다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지키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남북경협주 곡물 관련주 한번 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상회담이 좋게 평화협정 뭐 관련해서 뭐가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러게 된다면 아마 국제기구나 뭐 유니세프나 유엔이나 또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가장 그 부분 이슈가 제일 먼저 선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하나 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인바이오고요. 매수가는 12,300원입니다.
뭐 더 이상 내려올 자리가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 상장한 지가 2020년에 12월 달 편입을 해서요. 상한가 한 번 정도 나오고 10,000원에서 한 23,000원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단까지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는데요. 횡보도 꽤 많이 했네요. 횡보도 지금 한 5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죠? 5개월인데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한눈에 봐도 없는 종목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도 지금 현재 5월 4일 날 거래 상장 주식수가 한 1,000만 주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5월 4일 날 매집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이게 거래 없는 종목들이 이렇게 근처에 거래량이 한번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뭐 1주든 간에 2주든 간에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인바이오 제가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인바이오입니다. 352940이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키워드. 한미 정상회담. 이제 뭐 열심히 이제 방문도 하고 이제 협상을 준비하겠죠. 뭐 20일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을 분기점으로 해서 좋은 뉴스를 가지고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북 경협 관련주 오는 흐름들이 좋죠. 뭐 전체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흐름들이 상당히 종목별로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정부 과제 곡물주인데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곡물 가격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9일 날 이제 미국의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22일까지입니다. 이제 첫 정상회담을 이뤄집니다. 이제 가장 먼저 가서 우리나라 이제 그 수장 대통령분들 가장 제일 먼저 가게 되면 국립묘지를 제일 먼저 보통 방문합니다. 왜? 6.25 참전 때문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6.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북한과 남한의 한지 좀 이슈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마디로 경의의 표시죠. 6.25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를 그나마 상당히 좀 이렇게 도와줬다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21일부터입니다. 그죠? 오늘 이제 21일부터인데 백악관을 오전에 좀 방문을 해서 오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차적으로 좀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지금 현재 정상회담은 수장끼리 아직 만나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후 정도나 되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마 결과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지금 회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사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정전협정에서 지금 정전협정이죠. 예, 북한하고 우리 관계는 지금 정전입니다. 그죠? 정전협정인데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첫 발의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대체 법안을 첫 발의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이번에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이제 다양한 현안들을 뭐 이야기하게 되겠죠.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관련도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도 있고요. 기후 협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북 정책을 이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왜?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부분은 톱다운 형식으로 일괄 타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죠. 대북 정책에 대해서 남북 북미 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일조를 많이 했어요. 이 정부가. 그래서 1차까지, 2차까지, 뭐 3차까지 하노이까지 갔었는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성 이미지에다가 일단 뭔가를 손에 쥐어줘야만 뭔가 유화 정책을 쓰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타결이 될 수가 없죠. 왜? 이 외교 협상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는 절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평화협정으로 뭔가 진행하는 부분에서 이제 분위기를 깔아주는 거죠. 그래야 손을 먼저 내밀어야 북한도 뭔가 유화적인 정책으로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그러게 해야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게 힘들죠. 일단 협상 테이블에다가 밥상을 차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슈다.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그래서 이 발의가 나오게 되면 후속타가 이제 나오겠죠. 이슈들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게 된다면 아마 제일 먼저 지금 현재 북한에 필요한 건 뭘까? 아까 이제 평화협정으로 가게 된다면 뭐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식량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죠? 그러면 지금 유니세프나 국제적인 기구에서도 다 막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대북의 인도적인 지원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북한에서 가장 지금 기아와 아주 식량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안고 있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이 곡물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에 관련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인바이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남북경협지의 곡물 관련주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냐? 이게 바로 이제 글로벌 이슈 해결력 제초제나 살균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죠? 산업통상부에서 같이 국제까지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하나 쾌거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 식물 바이러스 방지 치료제를 개발을 성공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벼나 밀이나 옥수수나 심으면 거의 기후 이상 때문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후가 이게 심하면 이게 바이러스에 쉽게 면역력이 저하되잖아. 이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 마찬가지고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후가 심하게 되면 이 식물도 곡물도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병충해서. 그래서 이 수확량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기후 이상의 가장 첫 번째적인 이게 피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충해도 상당히 심해지고요.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걸 성공을 했는데 이 회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비료 같은 걸 너무 많이 쓰면 비료는 어떻습니까? 환경에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관련해서 세계가 지금 기후에 지구 같은 환경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식물 바이러스 방지 치료제를 개발을 성공함으로써 이게 아마 수확량에 상당한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유기농 관련해서 비료나 그런 제초제를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외도 수출을 하겠죠. 그래서 동남아 쪽에도 인바이오가 상당히 이 제초제나 이 식물 바이러스 방지 치료제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오늘 인바이오를 이제 편입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일단은 그 경협 이슈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전망을 좀 보시고서 편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든지 혹은 북한 측의 좀 완화적인 제스처가 정말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관련돼 좀 전망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미국을 갔다 오면 또 이제 미국이 북한을 대신할 수 있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과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느 정도 먼저 선협상이 돼야 이제 북미 협상이나 남북 협상이 이어집니다. 전에도 1, 2차 트럼프 대통령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녀오게 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중국과 외교적인 부분과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아마 어느 정도 회담을 좀 갖겠죠. 정부에서 입장을 표명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빨리 진척이 되냐 늦게 진척이 되느냐인데 어차피 이제 9월 달부터는 우리가 내년에 3월 달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민감한 이슈로 떠오를 거예요. 그죠? 왜 국민들이 상당히 이게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방향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3월 달이면 지금 한 6월 정도 가정을 한다면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추석이 9월 달이니까 적어도 봤을 때는 이번에 다녀오셔가지고 6월 달부터는 뭔가 북핵에 대한 원화적인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회담이 뭐 정확히 추석 전이나 추석 이후에 나온다는 것은 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미리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3,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